네, 챕터 10이고요. 챕터 10은 이제 배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AI를 실제로 사람들이 쓰게끔 밖으로 빼는, 세상과 연결하는 챕터를 할 거고요. 되게 어 흥미로운 곳이죠. 사실 내가 만든 무언가가 이제 사람들한테 쓰이도록 내보낸다라는 게 되게 두근두근 거리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배포할 때 늘 '아 이거는 한 몇백 명 쓰려나?'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배포를 농담이고요. 예, 어쨌든 되게 배포할 때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냥 뭔가 내가 뭐 하나 해낸 것 같고. 그래서 배포는 근데 이런 S 과정에서도 되게 쉬운 이렇게 노코드 툴을 썼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든 그 기능이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서. 네, 사이클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인공지능 사이클은 데이터 수집, 모델 학습, 결과 분석 및 피드백, 배포로 이루어지고요. AI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의 그런 데이터를 정제하고 모델 학습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사용자한테 뿌리는 배포까지 하게 됩니다. 네, 이제 S 과정의 끝입니다. 지금 되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저희는 그래서 지금까지 데이터가 무엇인지도 알아봤었고 그다음에 모델 학습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결과 분석 및 피드백이 뭔지 그다음에 그 결과 분석 피드백이 뭔지 알고 실습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머신, 티처블 머신, 나이미 직접 해 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그 결과물을 세상에다가 내보내는 그런 배포를 이제 이번 챕터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어떤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무언가가 뭐 웹이든 앱이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이렇게 연결되는, 세상과 연결되는, 그래서 실제로 연결됐을 때 뭔가 내가 만들었던 게 사람들한테 의미 있게 쓰이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배포를 마지막으로 이제 S 과정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적인 사이클 개념은 이제 S 과정에서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콜앱이나 GPT 이런 것들도 통해서 직접 코딩하지 않고도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콜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코딩을 하는 툴이긴 하지만 우리는 GPT를 통해서 내가 코딩을 안 해도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실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굴러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S 과정은 그렇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챕터 말고도 이제 이 이후에 이제 몇 개의 챕터는 노코드 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들이 뭐 개발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무엇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뭐 설명이나 리뷰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로 조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콜앱이라고 하는 것들은 코딩을 하는 툴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 코딩 툴에서 코딩을 하지 않고 GPT를 통해서 우리가 코딩 없이 실제로 배포를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볼 겁니다. 예, 오늘은 내가 만든 AI를 세상에 보여준 날입니다. 그래서 배포란 뭐냐? 배포는 학습한 AI 모델을 실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면 모델을 만들기만 하면 그냥 만들고 그냥 처박아 두면 그냥 연구실에서 그냥 나 혼자 쓸 수 있는 AI가 되겠죠. 뭐 물론 그래도 의미는 있겠다만. 근데 이제 배포를 통해 배포를 해야만 이제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쓰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배포는 세상과 연결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그래서 배포가 돼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이 배포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얼굴 인식, 이것도 AI죠. 이 인식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하고 있고요. 유튜브 실시간 추천 알고리즘 하고 있고요. GPT는 웹에 배포되어서 사실 처음 써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 뭔가 마치 카카오톡 채팅을 하듯이 인공지능과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팸 메일 필터링 저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 이메일 하고 있는 그 서버, 인터넷 서버에 배포가 되어서 각각 유저에게 들어가는 수천만 건의 이메일을 다 자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뭔가 AI는 이미 여러 군데에 배포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뭐 추천 알고리즘, 스팸 메일 필터링, ADOT 저거 ADOT은 저거 그 통화와 관련된 그런 AI 에이전트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인공지능들은 다 배포가 되어 있는 애들이다.
어 사실 약간 단어를 좀 세게 쓰긴 썼는데 뭐 "배포하지 않은 AI는 의미가 없다?" 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쉽겠죠? 연구실 안에서만 돌아가는 유튜브 추천 AI가 과연 어 의미가 있느냐?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혼자 유튜브 추천 "나 보고 싶은 나만 내가 보고 싶은 거 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하지만 이제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뭔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뭔가 외부에 배포되지 않는다면 이제 그 기능이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다가 우리 연구실에서만 존재하다가 내 컴퓨터에서만 존재하다가 배포를 딱 한다면 이제 실제로 그것이 세상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까지 해 보면 그러니까 이 배포도 사실 음 뭔가 인공지능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엄청 어렵진 않지만 사실 배포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배포를 하고 나서도 이제 우리가 피드백 루프 했던 것처럼 이런 유지 보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쪼끔 어렵지만 어쨌든 배포를 해 보는 거 그래서 배포까지 딱 해서 실제로 뭔가 유저들이 주는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피드백 루프를 해 보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AI 개발 사이클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포할 시 고려할 점인데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잘 고려한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고려할 게 많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사용자가 누구냐, 우리의 환경이 뭐냐, 그다음에 업데이트 어떻게 할 거냐, 요 세 가지를 크게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뭐 이제 쉽죠? 누가 쓸 거냐, 그다음에 환경, 이 AI를 어디에다가 배포를 할 거냐. 예를 들면 웹이냐, 앱이냐, 뭐 서버냐, 뭐 등등. 아니 그리고 업데이트를 어떻게 주기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사용자가 실제로 쓰면서 나한테 들어오는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내가 새로 만든 그 버전은 어떻게 다시 배포를 할 거고 이런 어떤 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들을 업데이트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는 사람마다 쪼끔씩 다르죠. 뭔가 GPT처럼 뭔가 일반 사람들한테 널리 퍼져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한 그런 AI라면 되게 직관적인 UX, UI를 가지고 있죠. 뭔가 그냥 웹에다가 채팅하듯이 치면은 AI와 소통이 되는 굉장히 쉬운 형태의 어떤 배포를 가지고 있고 근데 전문가용이다. 뭐 어떤 개발자용이거나 전문가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엄청나게 쉬운 어떤 사용법보다는 뭔가 그 전문적인 어떤 어 전문적인 활용도에 조금 기능에 조금 포커스를 맞춘 그런 AI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런 게 이제 사용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환경은 뭐냐? 이거는 이제 앱으로 쓸 거냐, 웹으로 쓸 거냐, 아니면 로봇에다 넣을 거냐, 아니면은 뭐 IoT로 센서에다 달아 놓을 거냐.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환경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또 그 라즈베리 파이처럼 소형 미니 컴퓨터에다 들어가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어디서 이 AI가 돌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AI의 형태를 또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약간 뭐 이제 얘기하자면 지금 AI 그 GPT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웹에다가 이렇게 쳐도 결국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픈 AI 회사 아니면은 뭐 한국의 서버를 뒀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실제 서버까지 날아가서 그 엄청나게 거대한 그 어 GPU 그 모델한테서 응답을 하고 다시 그 응답 나온 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내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 클라우드 형태의 배포인데 요즘에는 뭐 그 온 디바이스 AI 이래 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다가 직접 AI를 넣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에다가 AI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내 기기가 고유한 A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뭐 길동이가 같은 핸드폰을 써도 서로가 서로의 핸드폰에 AI가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내 AI랑 얘 AI는 나랑 얘가 사용함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 기기가 파괴되면 아마 이 AI는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영화가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블레이드 러너인가? 그 블레이드 러너라는 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온 디바이스 AI를 다룬 SF 영화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그 미래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그리고 그 온 디바이스 AI와 얘는 이제 고유해요. 이 기기에만 있는 AI인데
이런 기기가 굉장히 많지만 새로운 기기에는 얘랑 똑같은 애를 넣을 수 없죠. 왜냐하면은 이 기기에서만 학습하고 동작하는 AI니까. 근데 이 AI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어떤 악당들에 의해서 이 AI가 막 파괴되고 막 이런 스토리를 다루는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런 미래가 정말 올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어쨌든 우리가 배포하는 환경에 따라서 AI는 성능이나 배터리 효율도 중요해요. 만약에 GPT 같은 것들을 내 기기에다 넣겠다. 그러면 GPU가 모자라겠죠. 완전 그거는 이제 돌아갈 수조차 없을 거고. 그다음에 IoT에 넣을 거다. 그러면은 이제 배터리도 효율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뭔가 발열도 고려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배포되는 환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 예. 그리고 이제 배포는 이제 시작이에요. 배포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제 이 배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오류나 아니면 사용자에 대한 어떤 후기나 사용자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밀려 들어올 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재학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피드백 루프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배포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 배포를 따라하는 거는 뭐냐면 예. 이 실습 오늘 실습은 이제 3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먼저 모델에서 우리가 노코드 툴 썼었잖아요. 그런 나임이나 오렌지 머신이나 티처블 머신 썼었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티처블 머신에서 코드를 추출하고 그다음에 이를 기반으로 콜앱에서 실행한 다음에 GPT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해 보는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서 쪼끔 보여 드릴게요. 사실 실제로 실습을 해 보면 좋은데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티처블 머신 화면입니다. 제가 잠깐 어떻게 좀 보여 드리면 어 자, 여러분들 요 화면 알고 있죠? 티처블 머신 실습을 해 보셨으면은 이제 곧 하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기준으로.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티처블 머신은 이미지를 넣기만 하면은 그냥 학습이 되는 그런 노코드 툴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과 아이폰을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사람과 아이폰을 학습을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모델 학습이라는 버튼이 뜹니다. 그러면은 요걸 이제 누르면 알아서 이제 학습이 돼요. 이렇게 막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 완료됨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델 내보내기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 있는데 텐서플로우라는 거에서 케라스를 누르고 모델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 다운로드하면은 변환되면서 이렇게 다운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다운로드되는 화면 여기 똑같죠? 여기서 이 모델 다운로드하고 그다음에 이 모델에서 사용할 코드를 복사를 해 가지고 GPT한테 요 프롬프트랑 같이 이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냥 뭐 엄청 요거만 요렇게만 써야 된다 아니고요. 사실 한 번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서 그냥 이렇게 썼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마 예제를 해 보고 싶으신 분들 요거 프롬프트를 써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어떠한 코드가 나와요. 어떠한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콜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쪼끔 실습을 하면 좋은데 콜앱에다가 이제 콜앱을 키면 요렇게 딱 요렇게 생겼어요. 요 화면인데 요 화면에다가 이 드라이브 화면에다가 요 3 개의 것들을 넣어요. 한번 해 볼까요, 같이?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서 요 구글 새로 만들기에서 더보기에서 이 구글 콜앱을 키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벌써 어지럽죠? 너무 어지러운데 자, 여기다가 막 코딩을 하래요. 막 그래서 막 코드를 막 이것저것 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안 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코드 안 칠 거고요. 뭘 할 거냐? 여기 이제 폴더에다가 요 파일에다가 우리가 쓰는 그 데이터를 넣어 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습시켜 놓은 요 데이터 2 개를 요렇게 여기다 그냥 이렇게 옮겨 줘요. 그러면 알겠어. 어차피 한 번만 할 거야. 이러면 이렇게 업로드가 돼요. 여기 그냥 요 폴더 쪽에다 그냥 업로드가 돼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쓰고 이 콜앱이 꺼지면은 그냥 사라지는 내용이고요. 사라질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렇게 업로드를 하는 화면이 지금 여기까지 지금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그다음에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 모두 실행, 요 실행 버튼을 여기다가 이제 GPT에 나온 결과값 코드를 여기다 그냥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이런 코드가 이렇게 붙여 넣어지면은 그냥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을 누르면 이렇게 파일을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테스트로 쓸 데이터, 뭐 저희 방금 같은 건 이제 그냥 사람 사진 아무거나 하나 썼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습할 때 쓰지 않았던 데이터 우리 배웠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는 달라야 된다. 왜냐면 시험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예제로 풀어준 문제 그대로 시험 문제 안 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와 모의고사와 수능이 다르듯 우리가 학습시킨 데이터와 테스트하는 데이터는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사진을 여기 넣어주면은 이제 뭐다, 이게 사람이다, 뭐 고양이다, 아니면 아이폰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학습시켰던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본 그런 데이터들을 파이썬 모델 코드로 이제 실행을 해보고 콜앱 환경에서 실행을 해봤어요. 어, 사실 뭔가 이 배포 노코드다 보니까 사실 배포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하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티처블 머신 같은 거 이런 노코드 하는 AI들 오렌지 머신도 마찬가지고요. 그 나이미도 똑같습니다. 배포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델의 다운로드를 해서 그 다운로드한 파일을 GPT한테 넣고 "나 이거 배포하고 싶어. 나 이거 어떻게 만들고 싶어." 이렇게 GPT랑 대화를 하면은 그냥 코드를 쭉 줘요. 그러면 그 코드를 그냥 복사해서 이런 콜앱 같이 심지어 웹에서 이렇게 켜지는 이런 코딩 툴 이런 애들을 그냥 붙여 넣고 실행을 하면은 외부로 배포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로컬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로컬 서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배포시킨 건 아니죠. 뭔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로서 배포할 수 했던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학술제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누구한테 뭘 내가 만든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이렇게 내 컴퓨터에서만 열리는 이런 웹사이트 같은 걸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배포를 통해서 내가 만든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꺼내지는 이런 경험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미약하지만 이렇게나마 좀 준비를 했었고요. 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배포를 하면은 사용자들이 겪을 문제는 뭘까? 예를 들어서 GPT를 만들었는데 얘가 코딩을 해야만 쓸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쓰겠죠. 약간 인공지능 잘 모르고 코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GPT 쓰지 마." 이렇게 해 놓는 거겠죠. 그래서 뭔가 사용자에 맞게 올바르게 배포가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환경에다 배포했는가 뭐 예를 들면 GPT인데 그냥 IoT에다가 IoT도 뭔가 말이 되네. 뭐가 있을까요? 음성 인식인데 그 AI를 뭐 개밥 그릇 이런 데다 넣어 놓는다든지. 이것도 말도 되네. 사람이 그냥 말해 가지고 "밥 줘." 이러면 밥 줄 수 있겠네요. 모르겠다. 어쨌든 적절한 환경에 배포되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예. 그래서 오늘의 요약은 "배포를 한다."라는 건 AI를 세상과 연결하는 행위이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세상에 꺼내놓는 일을 하고요. 그리고 배포할 때는 사용자의 환경과 사용자가 누군지, 그다음에 환경이 뭔지, 그다음에 업데이트, 그다음에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를 이제 얘기해 볼 수 오늘의 요약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어떤 강의들이 나오냐면 이제 일단 GPT 프롬프트를 쪼끔 강의를 해 보려고 해요. 이게 뭔가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뭔가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은 GPT이고 그럼 이런 GPT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GPT한테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쪼끔 해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는 어 인공지능 학과가 아니더라도 뭐
디자이너더라도 아니면은 심지어 개발자가 디자인을 하고 싶더라도 아니면은 뭐 내 전공이 뭐 생명과학이다 아니면 공대다 뭐 예체대다 뭐 다 상관없이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다 무언가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커리큘럼을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면은 AI 어떤 툴을 쓰면은 뭔가 나도 개발할 수 있고 나도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쪼끔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이제 좀 몇 가지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예. 서머리고요. 오늘은 배포에 대해서 쪼끔 했고요. 배포는 어 세상에다 꺼내 놓는 거고요. 그걸 꺼냈을 때 여러 가지 추가적인 데이터들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 추가적인 데이터들도 내가 지금 이 배포한 AI를 재학습시켜서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라는 설계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머리는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서머리를 쓰셔서 이 띄엄띄엄 띄어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여러분들께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느낀 점을 쓰시면서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를 보고 계신 이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매 노션에다가 매주 여름방학 스터디를 들어가시면 아니야 이제 또 개강하게 되면 또 다르겠죠. 개강하게 되면은 각 어떤 스터디에 느낀 점을 저희가 꼭 열어 놓을 거고요. 그래서 그 스터디 느낀 점에다가 느낀 점을 이전 주차이더라도 꼭 이렇게 남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굉장히 매주 이제 스터디하게 되면은 느낀 점 남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남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추천 이렇고요. 또 라이브 온 분들을 위한 라이브만을 위한 또 이제 최근 AI 이슈와 실생활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